의사는 만수에게 복도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만수는 진료실 밖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와 미경이의 목소리입니다. 왜 여기 있어? 애들이 왜 온 거지? 만수는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 모퉁이 너머에서 철수와 미경이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미루어 보아 의사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 치매 진단서 발급해 주실 수 있죠? 철수의 목소리입니다. 만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치매 진단서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지만 환자분은 치매가 아니신데요. 단순히 노안이랑 약간의 백내장 증상일 뿐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만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역시 자신은 멀쩡합니다. 하지만 철수의 다음 말이 만수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돈을 드릴게요.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치매 진단서만 써주세요. 미경이의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맞아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건망증도 심하고요. 치매가 맞는 것 같은데 진단서만 있으면 저희가 아버지를 잘 모실 수 있어요. 만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돈을 주고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려 한다니.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왜 그런 짓을 하려는 겁니까? 의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의료법 위반이에요. 거짓 진단서를 발급할 순 없습니다. 철수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2천만 원 드릴게요. 아니, 3천만 원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 골목길.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곳에 이만수 72살의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보낸 그의 손은 거칠고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만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직접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는 이 집은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본인이 쓰고 2층과 3층은 세를 주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만 해도 상당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검소하게 삽니다. 쌀은 아껴 먹어야지. 요새 쌀값도 만만찮으니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밥상을 차리는 만수. 그의 눈가엔 외로움이 어려 있습니다. 자식들과는 거의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아들 철수는 사업한다며 바쁘다 하고 딸 미경이는 시댁 눈치 본다며 좀처럼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만수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어린 철수와 미경이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쓸쓸하진 않았을 텐데. 만수는 한숨을 쉬며 빈 그릇을 설거지합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졸졸 흐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만수의 머릿속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건설 현장.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무거운 자재를 나르며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던 날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하나씩 하나씩 재산을 불려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월세방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걸 팔아서 다가구 주택을 샀고 또 그걸 팔아 지금의 3층 건물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땅도 여러 필지 샀습니다. 자식들 학교 보내느라
결혼시키느라 돈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모았습니다. 이제 그 재산이 80억이 넘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은 돈인데 애들한테 물려줘야지. 그게 부모돌이지. 만수는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골목길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입니다. 하지만 만수의 마음속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자식들이 부쩍 연락을 자주 합니다. 철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미경이는 갑자기 집에 들러 반찬을 챙겨주곤 합니다. 10년 가까이 뜸했던 자식들이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된 겁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요? 아버지, 혹시 깜빡깜빡 하시는 거 없으세요? 뭐 잊어버리신 거 없으시고요?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자식들이 드디어 아버지 생각을 하는구나 싶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합니다. 자식들의 눈빛이 예전과 다릅니다. 뭔가를 숨기는 듯한,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자꾸만 건강과 기억력에 대해 물어보는 게 신경 쓰입니다. 왜 자꾸 내 건강만 물어보는 거지? 뭔가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냅니다. 설마 내 자식들이 나한테 무슨 나쁜 마음을 품겠느냐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직감이 지금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며칠 후 철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평소엔 빈손으로 오던 철수가 과일까지 들고 오니 더욱 수상합니다. 만수는 대문을 열어주며 철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아버지, 제가 좋은 과일 샀어요. 드세요. 그래, 고맙다. 근데 무슨 일이냐? 갑자기 웬일이고? 아, 그냥요.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버지, 요즘 눈은 좀 어떠세요? 잘 보이세요? 만수는 잠시 멈칫합니다. 사실 요즘 눈이 침침해진 건 맞습니다.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밤에는 더 흐릿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철수는 유난히 그 부분을 신경 씁니다. 좀 침침하긴 해. 나이 먹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냐? 아니에요, 아버지. 병원 가보셔야 해요. 제가 예약 잡아드릴게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백내장일 수도 있고 녹내장일 수도 있잖아요. 철수의 말투는 다급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만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걱정해 주는데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실 눈이 불편한 건 맞으니까요. 알았다. 그럼 예약 잡아라. 네, 아버지. 제가 다 알아볼게요. 그리고 아버지, 최근에 뭐 잊어버리신 거 없으세요? 약속 시간 같은 거요? 아니면 가습을 끄는 거 깜빡하신 적은요? 또다시 같은 질문입니다. 만수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이제는 신경이 쓰입니다. 왜 자꾸 기억력을 묻는 걸까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왜 자꾸 그런 걸 묻냐? 나 멀쩡하다. 아무것도 안 잊어버려. 가스불도 잘 끄고 약속도 잘 지킨다. 아, 네. 그냥 혹시나 해서요. 노인분들은 치매 같은 거 조심하셔야 하잖아요. 요즘 치매 환자가 많다던데요. 치매. 그 단어가 만수의 귓가에 맴돕니다. 왜 하필 치매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만수는 철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철수는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습니다. 뭐, 아버지는 정정하시니까 괜찮으시겠지만요.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만수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오늘 철수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합니다. 뭔가 이상해. 애들이 뭔가 숨기고 있어. 눈 검사, 치매 검사, 대체 무슨 속셈이지?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생각났습니다. 이 집, 시골의 땅, 그리고 예금까지 합치면 80억이 훌쩍 넘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그 돈을 노리는 걸까요? 설마 애들이 내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키운 자식들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수의 숨소리만 고요히 들립니다. 잠들기 전 만수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립니다. 내일 병원 가면 뭔가 알게 되겠지. 며칠 후 만수는 철수가 예약해준 병원에 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큰 종합병원입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고 만수는 안내 데스크에서 번호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안과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만수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고 만수처럼 나이든 노인들도 많습니다. 이만수 환자분,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의사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입니다. 만수는 의자에 앉아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요즘 눈이 좀 침침해요.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밤엔 더 흐릿하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 장비를 이용해 만수의 눈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력 검사, 안압 검사, 안저 검사까지.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만수는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네, 검사 결과는 곧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의사는 만수에게 복도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만수는 진료실 밖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와 미경이의 목소리입니다. 왜 여기 있어? 애들이 왜 온 거지? 만수는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 모퉁이 너머에서 철수와 미경이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미루어 보아 의사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 치매 진단서 발급해 주실 수 있죠? 철수의 목소리입니다. 만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치매 진단서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지만 환자분은 치매가 아니신데요. 단순히 노안이랑 약간의 백내장 증상일 뿐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만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역시 자신은 멀쩡합니다. 하지만 철수의 다음 말이 만수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돈을 드릴게요.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치매 진단서만 써주세요. 미경이의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맞아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건망증도 심하고요. 치매가 맞는 것 같은데 진단서만 있으면 저희가 아버지를 잘 모실 수 있어요. 만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돈을 주고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려 한다니.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왜 그런 짓을 하려는 겁니까? 의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의료법 위반이에요. 거짓 진단서를 발급할 순 없습니다. 철수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2천만 원 드릴게요.
아니, 3천만 원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나가보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수와 미경이는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만수는 재빨리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자식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하지, 오빠? 저 의사는 안 되겠어. 다른 병원 알아보자. 돈만 주면 해줄 의사 있을 거야. 만수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식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만수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자식들이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몇 분이 지나고 만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진료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수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아까 그 젊은 의사가 만수를 불렀습니다. 이만수 환자분, 잠깐만요. 만수는 멈춰섰습니다. 의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아까 오신 분들, 어르신 자녀분들이시죠? 그분들이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려고 합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다 들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치매가 아니십니다. 정상이세요. 하지만 자녀분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돈을 주고 진단서를 받아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만수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시는 겁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이 저희 집 지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공사비를 못 드렸는데 어르신이 그냥 지어주셨죠. 덕분에 저희 가족이 비 안 맞고 살 수 있었어요. 만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가난한 집 하나를 공짜로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집 아들이 이 의사였단 말입니까? 그때 그 꼬마가 선생님이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저 김민준입니다. 그때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 자녀분들이 어르신을 해치려 합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만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 아직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자식들은 아버지를 배신했지만 남이 은혜를 갚으려 하다니.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김민준 의사는 만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르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변호사를 찾아가시고 재산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정확한 검사 결과서를 따로 드릴게요. 어르신이 정상이라는 증거 자료로 쓰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꼭 간직하세요. 그리고 절대 자녀분들한테 들키지 마세요. 만수는 봉투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 자식들이 정말 날 팔아넘기려는구나. 만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병원에서 나온 만수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친구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박노인은 만수와 함께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일한 동료입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수야, 웬일이냐? 얼굴이 왜 그래? 박노인은 만수의 굳은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만수는 슈퍼 뒤편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이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려 했다는 것, 의사에게 돈을 주려 했다는 것,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노인은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어떻게 자식이 아비한테 그럴 수가 있냐? 만수야, 이건 범죄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내 자식들이 감옥 가잖아. 그건 못하겠어. 박노인은 답답한 듯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애들이 다른 병원 가서 가짜 진단서 받아오면 어떡할 건데? 그럼 내 재산 다 빼앗기는 거야. 만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식을 고발할 순 없고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을 순 없고.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만수야,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착한 친구야. 걔한테 상담받아보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해.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인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당장 전화를 걸어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수야, 오늘은 집에 가지 마. 애들이 뭔 짓 할지 모르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만수는 친구의 배려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박노인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식들 생각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 철수와 미경이를 안고 놀아주던 기억, 학교 입학식 때 손을 잡고 걸어가던 기억, 결혼식 날 축하해주던 기억,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만수와 박노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정혜진, 박노인의 조카딸이라고 했습니다. 삼촌 말씀 들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네요. 일단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부터 볼게요. 만수는 김민준 의사가 준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정혜진 변호사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이 자료면 어르신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받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박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정혜진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먼저 어르신 재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해요. 부동산 거래 제한을 걸어두면 자녀분들이 마음대로 팔 수 없어요. 만수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녹음기 하나 준비하세요. 자녀분들이 또 이상한 말하면 다 녹음하세요.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유언장 다시 쓰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자녀분들한테 전 재산을 물려주는 건 좀 위험해 보여요. 만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언장을 바꾼다는 건 자식들을 포기한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만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노인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만수야, 힘내. 우린 이제 준비를 시작한 거야.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철수와 미경이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놀란 만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계시고 걱정했잖아요. 미경이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척했지만 만수의 귀엔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제 병원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만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다더구나. 그냥 노안이래. 안경 맞추면 된대. 철수와 미경이의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아버지, 저희가 다른 병원도 알아봤는데 한 번 더 검사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정밀 검사요. 미경이가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난 멀쩡해. 더 이상 병원 안 간다.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안 된다고 했잖아. 만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철수와 미경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 뒤에서 만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밖에서 철수와 미경이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이상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오자. 만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역시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품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준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대화가 모두 녹음됐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 더 이상은 못 참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철수와 미경이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만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수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수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들어가도 되죠? 철수 뒤로 미경이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식들 뒤로 낯선 여자가 한 명 더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개할게요. 이분은 김 간호사님이에요. 앞으로 아버지를 돌봐주실 분이에요. 만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간호사? 무슨 소리야? 난 아픈 데도 없는데 왜 간호사가 필요해? 미경이가 다가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실 수도 있고 가습을 끄는 것도 깜빡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매일 올 수도 없으니까 간호사님이 계시면 안심이 돼요. 만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 당장 나가. 하지만 철수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저희가 효도하는 거라고요. 김 간호사님, 방은 이쪽이에요. 철수는 간호사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만수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들이 멋대로 간호사를 들였습니다. 집안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습니다. 미경이가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아버지, 반찬도 별로 없네요. 제가 내일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 이거 보세요. 미경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 재산관리 서류예요. 요즘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만수는 서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였습니다. 이 서류에 사인하면 모든 재산관리 권한이 철수와 미경이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재산을 내들이 왜 관리해?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철수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아버지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 난 멀쩡하다고. 만수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철수와 미경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경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다 아버지 위해서예요. 왜 모르세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이 뭘 노리는지 다 알아.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치매 검사 받으셔야겠어요. 제가 다른 병원 예약해놨어요. 내일 같이 가요. 안 간다고 했잖아. 아버지. 철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생 아버지한테 소리 한 번 안 지르던 철수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아버지, 제발 좀 협조해 주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사업도 안 되고 빚도 많고 아버지 재산이라도 있어야 저희가 살 수 있다고요. 순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철수가 실수로 본심을 말해버린 겁니다. 미경이가 황급히 철수를 말렸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수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빚에 쪼들려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만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구나. 그래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경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해해요. 우리가, 나가, 당장 나가.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수와 미경이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수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원장님? 저 이철수입니다. 내일 예약한 거 맞죠? 네, 아버지 모시고 갈게요. 진단서 부탁드립니다. 만수는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돈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받기로 한 겁니다. 너희들, 정말 그럴 거냐? 내 인생을 망칠 거냐? 철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치매라는 걸 인정하시면 저희가 잘 모실게요. 요양원에 좋은데 알아봤어요. 요양원. 그 말에 만수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쳐넣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겁니다. 절대 안 돼. 난 안 가. 만수가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만수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시려고요? 밖은 위험해요. 그냥 집에 계세요. 날 놔. 만수는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힘이 더 셌습니다. 미경이도 다가와 만수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만수는 절규했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희를 공부시켰는데. 하지만 자식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호사를 불러 만수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만수는 방에 갇혔습니다. 문이 밖에서 잠겼습니다. 문 열어. 내 집에서 날 가두다니. 만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철수와 미경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병원 가자. 진단서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나. 그래, 오빠. 그리고 간호사한테 아버지 잘 감시하라고 해.
만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이게 돌아오는 대가입니까? 만수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있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만수는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만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자식들이 자신을 병원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가짜 치매 진단서를 받아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안 돼.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만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은 1층이라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간호사가 지키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온 모양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 아침 드세요. 간호사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침대에 누운 척했습니다. 간호사가 쟁반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만수가 벌떡 일어나 간호사를 밀쳤습니다. 어머! 간호사가 비틀거렸습니다. 만수는 재빨리 방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시려고요? 철수가 만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만수는 있는 힘을 다해 철수를 밀어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힘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힘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힘을 냈습니다. 비켜! 만수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철수와 간호사가 쫓아왔습니다. 아버지, 위험해요. 돌아오세요. 하지만 만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박노인의 슈퍼 주소를 댔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보니 철수가 길거리에 서서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노인의 슈퍼에 도착했습니다. 만수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노인은 놀란 얼굴로 만수를 맞았습니다. 만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만수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간호사를 들였다는 것, 방에 가뒀다는 것, 오늘 병원에 끌고 가려 했다는 것. 박노인은 듣는 내내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만수야, 이제 참지 마. 당장 경찰 부르자. 노형, 아직은 안 돼. 아직 증거가 부족해. 녹음은 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변호사가 그랬어.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집에도 못 들어가잖아. 만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노영, 나 친척들한테 연락 좀 해줘. 사촌들, 조카들 다 불러.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가족회의를 하자고 해. 가족회의? 지금? 응. 모든 친척 앞에서 진실을 밝힐 거야. 철수와 미경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폭로할 거야.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면 자식들도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알았어. 내가 연락할게. 박노인은 곧바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사촌들, 조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 가족회의가 있으니 저녁에 만수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만수는 박노인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니 철수와 미경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얼마나 찾았는데. 미경이가 만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만수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이제 내 꼼수는 안 통해.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너희들이 한 짓을 모르는 척하냐? 오늘 저녁 친척들 다 온다. 그때 다 밝힐 거다. 철수와 미경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척들이 온다는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친척들요? 왜요? 너희들이 한 짓을 다 말할 거야.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고. 가짜 진단서를 받으려 했다고. 다 말할 거야. 미경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오해? 내가 다 들었어. 다 녹음했고. 증거도 있어. 만수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철수와 미경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만수의 사촌 형님들, 조카들, 친척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만수야,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사람들을 불렀어? 사촌 형님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제 자식들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철수와 미경이는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가짜 진단서를 받으려고 의사한테 돈을 주려 했어요. 그리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놀란 표정들이었습니다.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증거가 있어. 만수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녹음기에서 철수와 미경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아버지 명의 건물도 땅도 다 정리할 수 있죠? 맞아요. 아버지는 요즘 건망증도 심하고 충분히 치매라 오해할 만합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친척이 철수와 미경이를 노려봤습니다. 철수와 미경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자식들입니다. 제가 평생 키운 제 자식들이에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친척들은 철수와 미경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수의 사촌 형님이었습니다. 철수야, 미경아. 이게 정말이냐? 너희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경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무슨 사정이길래 아버지를 배신해? 다른 친척이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10억이 넘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이 거리로 나앉을 판이에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철수의 아내가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경이도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댁에서 사업 자금 대라고 압박해요. 안 그러면 이혼당할 것 같아요. 애들도 있는데 어떡해요. 만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운 처지인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비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냐? 그게 해결책이냐?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급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미경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친척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철수와 미경이를 나무라고, 누군가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만수의 조카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삼촌, 그래도 철수 형이랑 미경이 누나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막다른 곳으로 몰린 거죠. 막다른 곳으로 몰렸다고 아비를 해쳐도 된단 말이냐?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조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철수의 아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빚쟁이들이 매일 집 앞에 와서 협박해요. 애들 학교까지 찾아왔어요. 이러다간 정말 우리 가족 다 죽을 것 같아요. 철수의 아내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이도 흐느꼈습니다. 거실에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어려운 처지인 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배신하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던 자식들을. 사촌 형님이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수야, 자식들 사정도 딱하구나. 그래도 내 자식들 아니냐. 한 번만 용서해 주지 그래. 형님,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건 큰 죄지. 하지만 그래도 혈육이잖아.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이야.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은 모르십니다. 이놈들이 날방에 가뒀어요. 간호사까지 들여서 감시했어요. 오늘 아침엔 병원에 끌고 가려고 했고요. 이게 자식이 할 짓입니까? 친척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그 정도인 줄은 몰랐던 겁니다. 분위기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때 미경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저희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반성? 내가 무슨 반성을 해? 내 입에서 나온 말 다 들었어. 아버지 재산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미경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다시는 아버지 재산 건드리지 않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만수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자식들. 평생 키운 자식들입니다. 어릴 적 손잡고 학교 보냈던 기억. 아플 때 병원 업고 갔던 기억.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젯밤 방에 갇혀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던 그 차가운 눈빛도 기억났습니다. 용서를 바라. 너희가.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수와 미경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용서해 주마. 친척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와 미경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용서해 주마. 대신 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너희들한텐 한 푼도 안 줄 거다. 내 재산은 다른 데 쓸 거야.
철수와 미경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척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내 재산은 사회에 기부할 거다. 가난한 아이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쓸 거야. 너희들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아버지,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했다. 내일 변호사 찾아가서 유언장 다시 쓸 거다. 너희들은 이제 내 재산에 대해 아무 권리도 없어. 미경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 어떡해요? 우리 정말 죽어요. 그건 너희 문제다.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엔 통곡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철수와 미경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만수는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자식들에게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정해진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만수는 자신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제 재산을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고 싶어요. 정해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어르신. 그런데 자녀분들한테는 정말 한 푼도 안 남기시는 건가요?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최소한만 남기겠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만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만수는 하나하나 서명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만수의 재산 대부분은 사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만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만수는 받지 않으려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들어줘야겠다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철수예요. 무슨 일이냐? 만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철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이제 와서 무슨 반성이냐? 늦었어. 아버지, 제발요.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애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만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 내가 벌인 일이잖아. 아버지, 제발. 만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이 옆에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만수야, 잘한 거야. 내가 흔들리면 안 돼.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철수, 미경이, 그리고 철수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두 만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만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희들 왜 여기 있어? 나가라고 했잖아. 아버지, 제발 들어주세요.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경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수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도 사람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경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이제 아버지 재산 바라지 않아요. 저희 힘으로 살아갈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를 완전히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만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식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철수의 어린 아들이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린 손주의 목소리에 만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주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손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 그만 일어나라. 보기 싫다. 아버지,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만수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철수의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은요. 철수 오빠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만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뭐라고? 철수의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암 3기래요.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넘는다는데 저희한텐 그럴 돈이 없어요. 만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철수가 암이라니.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죽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빨리 수술 안 하면 위험하대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빚쟁이들한테 다 빼앗겨서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수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철수의 아내가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위암 3기, 즉시 수술 요함.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자식이 죽어간다는데 아비로서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철수야.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난 자식이었어요. 만수는 철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바보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아버지한테 왜 말 안 했냐고.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부자는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경이도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거실에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만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수술비 내가 낼게. 병원 가자. 당장 수술하자. 아버지, 됐어. 아무 말하지 마. 내가 비록 날 배신했어도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자식이 죽어가는데 아비가 어떻게 모른 척하냐. 철수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잘 살게요. 다시는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만수는 철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미경이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그만 울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만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 다시 바꿔야겠어요. 네. 어르신 무슨. 철수 수술비는 제가 내야겠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좀 더 남겨줘야겠어요. 최소한만이 아니라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어르신, 정 그러시다면 내일 오세요. 만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는 거 맞겠지? 자식을 용서하는 게 맞는 거겠지?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결정이 옳았는지 밤새 고민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자식은 자식입니다. 아무리 배신당해도 버릴 수 없는 게 혈육입니다. 만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철수는 만수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응, 볼 일 있어서. 아버지, 저 어제 거짓말했어요. 만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암 환자가 아니에요. 진단서도 가짜예요. 또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만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버지를 속였어요. 병원비 받아내려고 가짜 진단서 만들었어요. 만수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철수가 달려와 만수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손 치워. 손 치우라고.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철수를 밀쳐냈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만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날 속이는구나. 끝까지. 아버지, 하지만 저 오늘 아침에 양심에 찔려서 차마 못 속이겠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 무슨 이해를 해? 넌 2번이나 날 속였어. 치매 진단서로 1번, 암 진단서로 또 1번. 이게 자식이 할 짓이냐? 철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변호사한테 간다. 유언장 확실히 바꿀 거다. 너희들한텐 정말 한 푼도 안 남긴다. 만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철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만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정혜진 변호사는 만수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만수는 앉아서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암 진단서가 가짜였다는 것, 자식들이 끝까지 자신을 속였다는 것.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어르신, 이제 결정하셨죠? 네. 유언장 그대로 갑니다. 자식들한텐 법적 최소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복지재단과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만수는 하나하나 서명했습니다. 이번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만수는 박노인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장기판 앞을 지나가는데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멈춰서서 구경했습니다. 만수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나 혼자 살 거야. 자식들한텐 더 이상 기대 안 해. 외롭지 않겠어? 외롭긴 하지. 하지만 배신당하는 것보단 낫지.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야, 그래도 자식들이 다시 찾아오면 어떡할 거야?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안 받아줄 거야. 이젠 정말 끝이야. 그날 저녁 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만수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만수는 거실벽에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어린 철수와 미경이가 웃고 있는 모습. 만수는 사진을 내렸습니다.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와 미경이는 더 이상 만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혼자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만수는 사회복지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쓰일 곳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재단 담당자가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수는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만수에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공부할게요. 만수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열심히 해. 훌륭한 사람 되거라. 재단을 나서며 만수는 가벼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얽매이지 않으니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며칠 후 만수는 박노인과 함께 공원 장기판 앞에 앉았습니다. 장기를 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수야,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그런가? 글쎄,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 자식들 생각은 안 나고? 만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 자식들 생각이 났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젠 미련을 버렸습니다. 가끔 생각나지. 하지만 이젠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 내 인생이야.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만수는 장기하를 움직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노영,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그리고 이렇게 장기나 두면서 지내자. 그래, 그러자. 우리 할 일이 많아. 두 노인은 장기판 앞에서 웃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우정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집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장기를 두는 만수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축 처지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조용한 목소리가 흐릅니다. 돈은 자식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만수는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치매는 욕심에 눈먼 자식들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만수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수는 진짜로 자신답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감동적인 사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